매주 금요일에 총선 길라잡이 용산 바로미터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바로미터 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이제 그 과대평가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바로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내도록 이 이슈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이 두 사람 사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인간적 결별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뭐 제가 듣기로도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주장처럼 약속 대련은 아니고요. 진짜 이제 그 큰 갈등이 있었고 아마 이제 인간적으로 섭섭함이 있은 거 이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둘이 갈등 분열은 공멸 선거의 필패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약간 봉합이 된 걸로 이래 보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저희 이 자리에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이까지 이렇게 사퇴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차별화 전략 대통령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잘못된 차별화 전략이 근본 원인이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원인은 김경률 이분이 그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전략 공천처럼 이제 마포에 이런 시스템 김경률 문제 여기 이제 직접적인 내관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전략 차별화 전략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차별화가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좀 따로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모습이 아마 대통령실에서 좀 섭섭함을 느꼈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정치에 발 들었는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보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그 아마 이제 이간 세력이 있는데 민주당이나 이준석 세력은 빼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참모 그 비선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간질하는 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30% 되니까 원팀으로 가서는 이게 못 이긴다. 차별화를 해서 개인 인기로 해야 총선 이긴다. 이렇게 조언하는 잘못된 이런 이제 그 비선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이간 세력으로 봅니다. 비선이니까 이게 선출되지 않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룹에서 계속 이렇게 뽐뿌질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더 나아가서 진짜 좀 충격적인 거는 그 사퇴 요구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또 확인을 한 거잖아요. 뉴스에. 이 부분은 좀 되게 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한 위원장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의 발언하고 똑같습니다. 비서실장의 발언은. 그렇잖아요. 대통령과의 대화를요. 제가 이제 그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비밀은 지켜줘야죠. 임기 때까지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비서실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걸 이게 한 위원장이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사퇴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이거는 상당히 그 부적절한 한 위원장의 발언에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컸을 거라고 지금 말씀도 주시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좀 비대위원이나 사무총장 인선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갈등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겁니까? 그렇죠. 비대위원이나 이제 그 당 인사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공관위원도. 공관위원장의 위원도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 이제 그래도 이게 당정이 원팀인데 좀 이제 그런 협의나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니나 이런 이제 지적이 많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특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좀 거취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 있는 건지 또 그리고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김경률 사퇴라는 요구가 대통령실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끝까지 김경률을 보호한다 이런 입장인데 제 생각은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윤 대통령 그냥 김경률을 껴안으십시오. 껴안으라고요? 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김경률 정도 잘라봤자 대통령 소인배 되고 오히려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도 자르면요. 윤석열 아바타 됩니다. 덕이 없어요. 김경률 핵예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냥 윤 대통령 통 크게 포용하면 그러면 이게 대인배 이미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포을에 전략공천 주고 공천이 되면 당연히 비대위원 사퇴해야 됩니다. 선수가 심판 볼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크게 처리하는 게 도움이 되지. 지금 이게 자르거나 이래서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좀 더
굵직굵직하게 크게 가야지만이 지금 갈등 봉합이 더 굳건해진다 이 말씀이네요.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대통령께 방송에서 권했기 때문에 예. 이제까지 뭐 제 방송 내용이 대통령과 달라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님이 뭐 이건 좀 개인적 질문이긴 한데 좀 뭔가 잘못된 방송 얘기를 한다 그러면 메시지가 오는 겁니까? 아니 그날 한 번도 제 방송하고 뜻이 다르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같이 갑니까 진짜로? 아직은 아니 같이 가는 건 아니고 우연히. 우연하지만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 심중을 이렇게 잘 파악을 하시는 거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총장 때도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갈등 사태는 거의 마무리됐고 공천도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네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갈등이 저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안 봐요. 앞으로 더 큰 갈등이 올 수도 있다. 지금 앞으로 공천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갈등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푸느냐. 저는 갈등은 있지만 창조적으로 갈등을 성화시켜서 오히려 이제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렇게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이런 데 현명한 갈등 해소가 필요하지. 갈등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앞으로 더 큰 갈등이 많이 올 겁니다. 예. 특히 지금 뭐 보도도 그렇지만 영남 지역 그 공천 관련해서 지금 하위 영남 지역에 한 17명인가 뭐 포진이 돼 있다. 수도권 없고 앞으로 영남 지역 공천하면서 대통령실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면 공천하는 쪽하고 많이 좀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갈등보다 더 훨씬 이게 큰 완전 천둥벼락이 칠 정도로 훨씬 더 큰 갈등이 많이 잠복해 있다 봐요. 그렇지만 이제 완전하게 갈랐으면 필패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봉합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사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가 자꾸 되고 이러니까 주변에 이거를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또 보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인가요? 서 변호사님도 그런 거 혹시 받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텔레그램을 다 없애가지고 없앴어요? 직접 대통령이나 영부인과 직접 소통은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루트로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뭐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신 거고 저도 이 발언이 옳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과할 필요 없다 봅니다. 그 TV조선에서 지금 단독으로는 당이 사과를 결정하면 그거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김건희 여사 입장 맞는 거예요? 예, 맞는데 단서가 하나 빠졌잖아요. 당이 사과를 결정하는데 이 사과가 최종적인 종결이 될 때 논란의 시작이 아니고 종결이 될 때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마침표가 될 때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당이 사과 결정할 일도 없고 이게 마침표가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사과하지 않으면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잘 안 보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전면에 뭐 등장할 일은 없고요. 저는 이 문제가요. 김 여사가 사과한 데서 안 찍을 사람 윤석열 미워하는 사람 안 찍을 사람이 찍을까요? 또 이게 사과 안 한다 해서 찍을 사람이 안 찍을까요? 저는 이게 사과는 큰 이미 선거의 변수는 아니다. 이미 진영별로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찍고 안 찍고 어떻게 사과 하나에 따라 국민이 찍고 안 찍고 결정하겠습니까? 지금 한 달 좀 이상 김건희 여사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번에 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설 인사도 안 할까요? 그때는 얼굴이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설 인사. 그러게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말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설 인사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아직 제가 고민 안 해봤어요.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건 모르겠다. 지금 그리고 지금 백 관련해서 명품 백 관련해서 국고다라고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또 근거가 없다는 보도도 있고요. 지금 이제 법적으로 보면요. 공직자윤리법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거 있잖아요. 이것만 이제 국고로 기속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 여사가 받은 거는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죠.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를 들어 이제 외국 정상들이 뭐 김영삼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 외국 정상이 준 거. 그렇죠. 이거는 그분들 주는 거는 받아도 되죠, 뭐. 받아서 이제 국고로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거는 개인적으로 친분을 준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김 여사가 가지도 되고 아니면 이게 그냥 더러우니까 안 받고 돌려주겠다 돌려줘도 됩니다. 얻은 경우나 이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국고 기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김 여사는 돌려주려 했는데 목사가 이게 뭐 공작한 사람이 받아갑니까? 그러니까 창고에 처박아 두고 그냥 없애면 되는 거예요. 써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사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법에는 직무와 관련한 거면 국고 기속한다. 이게 직무와 관계 없잖아요. 사적인 선물이잖아요. 써도 되는데 쓰면 요거 더 보니까 돌려주는 게 더 좋긴 한데 창고에 그냥 처박아놓은 거죠.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군요.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좀 그렇게 있다고 좀 말씀 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SNS 개설했을 때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명을 애처가라고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 사태 관련해서 혹시 심경이 어떻다고 들으신 바는 있을까요? 아마 이제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일심동체다. 두 분이 같다. 생각이 똑같다. 저는 이게 부부간의 갈등은 없고 꼭 윤석열 대통령도 공작에 당한 거 피해자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똘똘 한 몸 일심동체다. 생각이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같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그 인터뷰 지금 준비가 신년 대담 준비돼 있다 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입장도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99% 해명과 1%의 유감 사과는 없고 99%는 이게 그냥 해명 공작의 피해자다. 거의 다 해명으로 간다. 해명 가던데 1%의 유감 표현은 뭐냐? 그런 이제 보좌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 제2부속실이나 감찰관 이런 걸 이렇게 두겠다. 또 경호가 뚫리잖아요. 이런 이제 1% 정도 유감을 표하고 99% 해명에 사과는 0%다. 이래 보면 돼요. 그렇다면 좀 국민들이 원하는 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 정도 그렇게 많이 한다면. 그런데 이거 국민이라는 게 추상적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국민은 사과 필요 없다는 게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99%는 해명을 하고 1% 정도의 어떤 유감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건데 그럼 결국 지지층만 이렇게 전달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반대층에서 뭐 사과한다고 오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봅니다. 결국 지지층한테 해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총선은 이제 앞으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중도는 특히 외연 확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도층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도가 이제 그 사과하면 중도가 오고 사과 안 하면 안 오냐면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앞으로 진짜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이 많잖아요. 그렇게 중도는 잡는 거예요. 가방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가방이 아니고 정책으로 잡아라. 결국은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는군요. 자, 그리고 지금 좀 이 의원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친윤계 의원들이 있습니다. 뭐 이용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들.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 뭐 말도 많이 하고 발언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이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줄 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이제 공천 도장을 어떻든 저떻든 한 위원장이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 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한 위원장이 인기가 좋아요. 없으면 이게 선거에 어렵거든 수도권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 승리하고 도장 때문에 의원들이 침묵하는데 뭐 진심으로 이제 뭐 윤 대통령을 떠나서 친 한쪽에서는 이런 의원들은 없어요. 도장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당장 그 도장이 저기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 하는 거지 마음은 그래도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까? 이 의원들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뭐 예비 후보들도 지금 어떻게 할지 뭐 우왕좌왕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바로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선거 임하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로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아마 이제 그 예선은 이제 뭐 윤 대통령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본선은 한 위원장 얼굴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고요. 이거는 민주당도 예선 때는 막 이재명 얼굴이 후보 얼굴도 커요. 근데 본선 가면요. 이재명 얼굴 지우기 할 겁니다. 어차피 이게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얼굴로는 본선은 못 치러요. 이쪽 한동훈 위원장 얼굴이 있는데 민주당 얼굴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죠. 민주당은 그게 나중에 약점이 될 것이다. 좀 마지막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지금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구결 권력 충돌을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보면 후계자 아니면 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넘버1하고 넘버2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보다는 좀 숨어있는 예컨대 전두환 노태우 그 관계 그런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의 그 비선 참모 조직들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옛날하고 다른 게요. 첫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입니다. 옛날에는 차별하는 임기 말이죠. 이번에 2년도 안 돼 임기 초라는 거. 이거 하나가 다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걸 제가 말하는 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유비하고 제갈량이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 이 말은 한 위원장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물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별하는 순간 한 위원장은 바로 죽습니다. 지금 인기
다 이게 신기루 거품이에요. 그게 윤 대통령의 물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이제 활개치고 계속 하는 건데 이걸 명심해야 돼요. 차별하는 순간에 물을 떠난 고기처럼 죽는다. 결국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나가면서 중도층을 정책으로 끌어오는 이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봅니다. 그러면 지금 좀 조금 빨리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번에 좀 행동들은. 지금 빨리 움직인 정도가 아니고 차별은 아주 잘못된 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봉합이 됐으니까 좀 더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게 변호사님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이게 원팀으로 운명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그러면 30몇 % 먹고 네. 그다음에 정책으로 한 10% 중도를 끌어와야지 예. 차별하러 중도를 끌어올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